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추석 대체 휴무 이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5대2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의 공적 개발 원조를 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영문에도 나와 있지만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이카 방글라데시에서요. 어, 이 Capacity Building of Universities in Bangladesh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이라는 5대2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한국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방콕이나 싱가포르에서 트랜짓을 해서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다카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 대학교는 올해 이제 10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어, 대학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좀 비슷하게 건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다카대학교 학생들의 청년 창업을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에 지금 1급 창업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ODA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ODA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은 ODA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관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EDCF라고 하고 있는데 이 ODA는 무상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 공여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는 베네피셔리 국가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되는데 공적 개발 원조는 무상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공적 개발 원조가 되어 있고요. 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EDCF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이카 같은 기관으로는 어,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무래도 이제 이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공적개발 원조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는 나뉘는데 무상 원조가 이 ODA 사업이 되겠고요. 유상 원조는 EDC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EDCF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으로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방글라데시는 이제 EDCF가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EDCF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방글라데시 EDCF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마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월 정도에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EDCF 사업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는 말 그대로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에서 열렸던 G20 서밋을 갔다 오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200여 개 국가가 전 세계에 있는데 거기서 탑 티어에 있는 20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일종의 선진국 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오블리게이션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후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한 4% 정도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GDP 대비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을지로 육가에 가시면 이제 어, 국립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의료원도 그 스웨덴, 노르웨이, 어, 덴마크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세 나라가 ODA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어준 게 그 국립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양자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여를 해주는 우리나라가 있겠고요. 또 수혜를 받는 어, 방글라데시가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지원 형태는 무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랜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여, 기술 협력, 프로젝트 원조, 또 식량 원조,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리비아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뭐 긴급 재난 구호라든가 지진이 발생을 하면 모로코에도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모로코도 저희가 쿠이카에서 그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사하라라고 그러죠.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에도 저희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아이보리 코스트라든가 케냐라든가 탄자니아라든가 그래서 뭐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에도 저희가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이제 나이지리아의 그 예비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feasibility study FS라고 하는데 이 청년 창업에 관련된 그 예비조사에 제가 PM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주일 동안 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지원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DCF입니다. 유상 양호성 공공 차관 론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DIP 사업이 있는데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이라는 게 있고요. 또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CTS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케냐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럭스로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3년, 2024년에 케냐 청소년들의 어떤 이 레고 블록 같은 걸 가지고 그 플라스틱 블록을 가지고 이제 스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도 지금 럭스로버 제품이 수출이 되어 있어서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영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저 스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의료검진센터, 코비드-19 설립 사업을 2023년부터 2026년. 그래서 보통 요즘 ODA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년짜리, 또 5년짜리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중에 이제 볼리비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니 사막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볼리비아의 AI 암 조기 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을 2023년, 2024년 이렇게 공적 개발 원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이제 개발 원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방글라데시 국기입니다. 그래서 녹색 바탕에 빨간색 원이 있는데 원이 이제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건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한글로 좀 번역을 하자면 뭐 시장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구매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장에
적합한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지금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 입의 고성장 PD를 하고 있고요. 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베트남을 방문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이 베트남 가시기 전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관이죠. 그래서 박 차관님하고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우리나라 고성장 클럽 이 멘티 기업들하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오셨고요. 어, 뭐 우리나라 과기부 또 베트남 과기부 차관님, 베트남 국방부, 베트남 보건복지부에서 좀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비즈니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뭐 AR, VR, 메타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라이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라이다, 뭐 드론, AI 스킨 스캐너, 로봇 이런 기업들을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엔젠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이 브라카신을 검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는 기업 중에서 지금 두 개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트윈이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방글라데시에서 글로벌 유스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키노트 스피커로 강연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시차가 저희가 이제 3시간 우리나라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은 저녁에 9시부터 제가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어, 이게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9시니까 제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 들어와서 한 400명 정도가 줌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뭐 끝날 때까지도 뭐 다 열심히 듣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파르자나 나이드 교수님이시고요. 어, 아까 제가 다카 대학교를 말씀을 드렸고 이 학교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뭐 좋은 대학입니다. NSU라고 그래서 노스 사우스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ODA 사업을 미팅을 하러 그랬던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다카 대학교의 IC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미팅했던 사진이고요. 이 그라민폰이라는 데는 이제 방글라데시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통신사가 3개가 있는데 이 그라민폰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GP 하우스에 가서 저희가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라민폰이라는 데는 이제 2006년도에 그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유누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이제 그라민뱅크, 마이크로뱅크죠. 저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라민뱅크를 만드셨는데 이걸 가지고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누스 교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MIT에서 미국의 MIT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데 이분들이 또 그 이 마이크로뱅크의 띠오리를 가지고 그 경제학 어떤 띠오리를 만들으셔가지고 2019년도에 똑같이 이제 마이크로뱅크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여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 디플러 교수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3명이서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그라민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나 KT처럼 통신회사가 이제 스타트업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도 이 GP하우스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로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홀리데이 인에서 제너럴 매니저하고 여자분이 제너럴 매니저셨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델리에서 이제 델리 출신이시고요. 잘 아시는 델리 대학교를 나오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IH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컨티넨탈이나 홀리데이인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카타르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해외에서도 호텔 GM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다카 대학교에서 2021년 12월 1일 날 다카 대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뒤에 제 사진 뒤에 보시면 포토월에 코이카하고 다카 대학교 로고가 있는데 어, 오른쪽은 이제 다카 대학교 학생들이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전통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카 대학교는 수업을 전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는데 영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 ODA 사업 중에는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우연이죠. 항우연에서 이제 스핀오프 분사를 하는 회사 중에 이 방글라데시 위성 기지국을 하고 있는 컨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근무들 하고 계시는데 이 컨텍이 방글라데시에서 또 위성 기지국, 중위도 위성 기지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방글라데시 ODA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컨택을 또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특산품인데요. 이 주트라고 그러는 방글라데시의 어,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마라고 그러는데 이런 에코백이라든가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어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트를 가지고 이제 뭔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이 방글라데시 특산품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ODA 사업을 코이카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도 ODA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든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가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에서 이 얼로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코이카 ODA 예산이 4조 5,450억입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한 5천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의 한 4.5% 정도를 쓴다 그러면 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좀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령적인 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12개 지자체, 45개 기관에서 1898개, 약 2000개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네피셔리 국가를 수원국이라고 그래요. 혜택을 받는 국가다. 그래서 이 수원국을 94개 나라, 대부분이 이제 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어, 우즈베키스탄 이런 예전 중앙아시아 지역도 있고요. 또 이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지금 ODA 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ODA 사업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국제기구는 뭐 UNDP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 쉬운 4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대륙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아시아가 37.7%고요. 아프리카가 근래 들어서 또 굉장히 ODA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18.9%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뭐 LA나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꼬박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8.0%고요. 메나 지역이라고 그러죠.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중동 지역, CIS 지역이 4.3%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2023년도 ODA가 보건 분야가 13.3%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메트로라고 그러죠. 이제 지하철이 생기고 있는데 이 메트로 같은 경우도 이제 ODA 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글라데시에도 최근에 이제 그 메트로가 개통을 했는데 이 코이카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일본의 자이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이카 자금으로 방글라데시 메트로가 건설이 되었고요. 또 방글라데시 그 샤잘랄 국제공항이 지금 너무 터미널이 좁기 때문에 신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공항 역시 일본의 자이카 자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이제 하청을 맡아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시게 되면 뭐 공항을 지어준다라든가 지하철을 놔준다라든가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을 11.4% 정도를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이 9.3%, 공공행정이 8.5%, 또 농림수산이 7.0%, 에너지 분야가 4.9%. 또 제가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청년 창업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들이 ODA의 좀 또 새로운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화 쪽의 ODA 사업을 보시게 되면요, 인도네시아 컨텐츠 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60억 원 예산이고요. 2023년부터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이제 루손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 지속 가능 관광 발전 지원에 38억 원, 또 4년짜리 프로젝트고요. 또 해외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 63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은 이제 예술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70억 원 예산이고요. 프놈펜 왕립대학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프놈펜 왕립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S 지역 중에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디지털 문화 구축에 30억 원, 또 라오스에서는 디지털 문화 자원 지원에 30억 원. 그다음에 이 와이포라는 데는 우리나라 특허청 같은 전 세계 특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스위스에 있는데 그 레만 호숫가에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와이포가. 우리나라 대사관도 거기에 있는데 스위스 대사관이 와이포 신탁기금 지원에 10억 원. 그래서 2024년까지 이어지고요. 멀티바이라는 건 우리나라 코이카하고 다른 외국의 기관들, UNDP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을 저희가 다자간 사업이라고 멀티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ODA는 어떻게 될 거냐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계속 10년 동안 꾸준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ODA 예산이 올해보다 한 2조 정도 늘어난 6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시면 거의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오블리게이션 사항이라서 후진국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ODA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태국을 기준으로 해서 태국보다 이제 GDP가 높아진다 그러면 ODA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잘 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도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제 곧 ODA를 졸업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이제 ODA 사업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베트남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아마 아프리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이 지금 5,2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1조 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전후복구 사업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던 거고요. 어, 도대체 이제 고객들이 사고 싶은 제품, 사고 싶은 서비스는 뭐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되는 가성비는 뭐냐, 가심비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서비스나 제품의 정말 중요한 뭐 스트렝스 포인트, 강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은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카대학교 학생들한테 어,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해커톤이라든가 붓캠프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디벨롭먼트가 이제 24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룰루랩이라는 회사인데 한번 좀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I would really like to do something that matches my skin and not everyone else because we're a billion people on the earth, but there's only one me, right? I think everyone would probably say that they would like to do their skincare at home rather than spending a lot of money on these spas. My friend tried it out. It looks amazing. 이 룰루랩이라는 회사는 AI 스킨 스캐너를 만드는 회사고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CTO라고 그러죠. 최고 기술 개발하시는 분은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AI 스캐너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체 나이가 30세인데 피부 나이는 27세입니다라고 해서 이 지금 올리브영에도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피부과의 어떤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 있고요. 그럼 향후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안 쓰고 무인 점포로 충분히 요 키오스크 갖다 놓으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피부과를 가시게 되면 이제 그 상담 실장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실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하고 이제 상담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루렉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쇼에서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전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받는데 스타트업이 4년 연속 받은 데는 아마 룰루랩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과목은 이제 제가 디자인 띵킹하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12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목은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12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제가 또 과기부에서 멘토링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트윈이라는 회사인데요. 그것도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어, 좀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다음 네 번째 교과목은 심화 과정입니다. 어드밴스드 과정의 Process of Startups and Establishment라는 거 12시간 강의라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이 창업자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뭐 앙트레프레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카대학교에서 총 맡은 수업 시간은 6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교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문으로 교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은행에 가시면은 그 AI 그 은행원이 창구에 앉아 있는데 그 라이언 로켓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Here is today's Lion Rocket. Lion Rocket Company is planning on developing a virtual ag banker.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banker can not only reflect the appearance, gesture, and voice of a specific person through audio and video synthesis, but can seamlessly converse with the customer by accurately analyzing. 여기 나와 있는 앵커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CNN에서 가장 유명한 앤더슨 쿠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를 선정을 하면 이 앤더슨 쿠퍼가 1위를 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2위를 하고 아니면 또 오프라 윈프리가 1위를 하면 이 사람이 2위를 하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라이언 로켓을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이 AI를 앤더슨 쿠퍼가 멘트를 AI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은행하고 이 AI 뱅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우리은행이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5개 정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우리은행 모델이 아이유가 하고 있는데 뭐 방글라데시에도 이 AI 뱅커가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디벨롭먼트를 보시면 마켓 프로덕트 마켓 핏이 왜 방글라데시에서 중요하냐?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도 이제 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다모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년에 3모작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현금 위주의 어떤 그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떤 해외를 나간다기보다는 도메스틱 경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송금하는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은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외화 송금을 하는 게 또 방글라데시에서 굉장히 외화 규제가 심하고요. 또 해외에서 FI라고 그러죠. 직접 투자를 하기도 그러니까 달러가 방글라데시로 들어오기도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송금을 하는 걸 하고 있냐면 기존에 은행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9,500만 명 정도의 인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방글라데시의 비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비카시가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한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 비카시를 이용을 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비카시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프라인 은행이 발달을 하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 이 비카시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송배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태양 그 광 패널을 가지고 무선 발전을 하는 것들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가 또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은행이 제가 진출했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 비카시하고 우리은행이 방글라데시 은행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락뱅크라는 건 이제 방글라데시 로컬 뱅크인데요. 이 비카시하고 브락은행하고 인터내셔널 리미턴스 국제 송금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건설 노동자로 이제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간 근로자들이 또 방글라데시로 많이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 경제가 이 해외에 나간 근로자들이 송금해 주는 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이제 어떤 건설 노동자로 많이 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중동의 가정부로 이제 많이 일하러들 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국가인데 이런 또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에 가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받은 월급을 또 자기 고향의 가족들한테 송금을 하는데 이렇게 비카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쪽에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쪽에 가장 큰 스타트업이죠. 닥터 나우 같은 경우는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스타트업이 52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 또 네이버 펀드 뭐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협진을 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외과 수술을 하시는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이 이 영상 회의를 통해서 같이 협진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외과적인 수술까지 가야지만 결국은 비대면 진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통신이 끊어졌어요.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어떤 뭐 이 어드바이스를 못 들어가지고 뭐 의료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부산대학교 병원 잘못인지 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잘못인지 아니면 SK텔레콤 잘못인지 이제 이런 게 누구 과실이냐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대면 진료 쪽을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이 닥터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투자 금액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뭐 시스코 웹엑스라든가 이런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방글라데시 스타트업의 이제 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 제가 적어놓은 데가 이제 주요한 방글라데시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비카시, 샤버, 페이퍼플라이, 프라바, 프론티어 뉴트리션, 트럭, 락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비카시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천억 정도 될까요? 한 2,800억 그 정도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샵업 같은 데는 7,500만 불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KSP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식 공유를 해서 우리나라가 했던 경험들을 이런 ODA 공유국에다가 저희가 이제 수원국에다가 이제 어떤 성공 사례를 전달해 주는 걸 KSP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잘하는 사람을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벤치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들도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지식은 물질적 어떤 지원 중심의 원조 한계를 극복하고 파트너십과 주인의식 제고, 또 역량 개발을 이루어서 개발 효과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남대학교의 아프리카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국비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공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책 중에서는 KDI가 가장 유명한 기관인데 이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 또 파견을 오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아시아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UN이라든가 OECD 또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식 기반 협력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최근 참여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인간, 기업,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를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ODA의 또 하나의 지식 공유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DI에서 2004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산 PSP를 출범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 전 세계 80개 국가와 KSP를 통해 협력해온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서밋을 했고요. 2011년 부산 ODA 원조 총회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담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정책 자문이라는 건 협력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나라의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그래서 국제기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UN에 인턴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UN 인턴이 왜 어렵냐면요. 기본적으로 UN 인턴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엔 본부가 있는 맨해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인턴을 가시게 되면 뭐 숙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맨해튼에다가 만약에 스튜디오라고 그러죠. 뭐 방 하나짜리를 리스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방값만 지금 먼슬리 뭐 3,500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방값만 한 400만 원을 내셔야 되고 뭐 왕복 항공료도 다 본인 부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엔에서 인턴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1년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급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유엔 인턴 어떤 그 증명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엔 인턴을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기구 공동 컨센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이카랑 유엔이 했어요. 유엔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같이 그 일을 하시다 보면 유엔 직원들하고 네트워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시면 유엔에 인턴을 한번 해보지 않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인원을 많이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 프로파일이라든가 CV를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인턴을 가실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카에서 여러분들 뭐 YP라고 뭐 이제 인턴십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 하시다가 유엔 본부로 가시는 직원들도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 UNDP도 마찬가지고, UN 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뭐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해서 우리가 디맨드 드리븐이라고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현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 KSP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 연계된 정책 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정책 분야는 이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충분히 여러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다음 상호합습, 뮤추얼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성공 사례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성공의 복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온다라는. 그다음에 공유된 지식이 실제 그 아프리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나라에 실제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capacity to act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남미 22개국의 자문 건수 318개고요.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은 협력국 수가 18건에 자문 건수가 141개입니다. 그다음에 서브사하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18건. 미드리스트 노스 아프리카, 이 중동 지역이 협력국 수 12건에 자문 건수 141개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협력 건수가 아시아가 가장 많죠. 뭐 19개 나라에 488개를 자문을 해줬다. 다음에 이제 그 네팔의 ODA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료 부분하고요, 교육, 그다음에 지방자치, 에너지 뭐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 네팔 국기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여러분들 뭐 이 히말라야 뭐 트레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등산 그 수요가 어떻게 보면 네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네팔에 입국할 때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제 등산 관련된 어떤 그 수수료를 띄거든요. 그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네팔은 그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알피니스트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 또 파키스탄 이런 옛날 인도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이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왼쪽 게 있는 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그 운송 수단인 릭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그 차량을 달아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저 굉장히 위험해요, 저게. 그래서 이제 릭샤, 오토릭샤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오토릭샤 천장에 보시면은 무슨 식물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창의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방글라데시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쟤네들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현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건 이제 인도에 있는 SII라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그 백시네이션을 했던 제약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회사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얘네하고 이제 그 라이센싱을 해가지고요. SII에서 이 아달 C 푸나왈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SII의 CEO입니다. 그래서 Serum Institute of India라는 회사 제약회사인데 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굉장히 비싸죠. 그 오리지널 약은 백신이 굉장히 비싼데 이 SII가 라이센싱을 통해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코비드-19 백신은 굉장히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싸게 만든 백신을 뭐 아프리카를 비롯한 이 코비드-19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에 이제 2억 5천만 개를 공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백신을 맞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드 이노베이션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이 SII라는 인도의 제약회사가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인도 국민들한테도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못 사는 나라들한테 공급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올 4월에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다카 대학교의 이제 그 부총장님이세요. 바이스 챈슬러신데 그 방글라데시는 모든 대학교의 총장은 챈슬러는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다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가장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 부총장님이 가장 높은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YY 벤처스의 그 샤집이라는 대표인데요. 물론 이제 다카 대학교 졸업생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 1년에 한 50개국 정도를 뭐 스타트업 관련돼서 이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엄청 바쁜 사람. 오른쪽 하단이 여기 다카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인데 이날 행사에 또 이제 지원을 하러 와셨고요. 오른쪽 사진에 제 앞에 앉으신 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파르자나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요 기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슬림들 그 라마단 기간인데요. 이 라마단 기간이니까 앞에 그 테이블에 뭐 식사가 전혀 없어요. 없다가 6시 반이 되면 저녁 6시 반이 되면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물도 안 마십니다. 이 사람 식사도 안 하고 금식 뭐 그다음에 물도 안 드시는데 6시 반에 이제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몰 후의 식사를 이제 입달이라고 그러거든요. IFTAR 입달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오일리한 푸드를 많이 먹어요. 막 카레도 막 기름에 튀겨가지고 엄청 칼로리 높은 거를 이제 하는데, 어,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이렇게 저녁에 많이 이렇게 먹을 거면 낮부터 먹지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라마단 기간이라 뭐가 있었던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중에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제 사진 뒤에 있는 건물이, 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인데, 어, 이 루이스 칸이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이 뭐 설계 그 용역 비용, 그러니까, 설계 비용도 받지 않고요. 저게 이제 테라코타로 지은 건물인데, 여러분들 그 신논현역에 가시면 강남 교보타워가 있죠. 그 강남 교보타워가 브라질의 유명한 건축가인 그 마리오 보타라는 사람이 테라코타로 만들었는데, 그 2004년에 이제 그게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건축상이란 상은 그 건물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역시 테라코타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루이스 칸이 이제 뭐 미국에서 저런 뭐 벽돌이라든가 이거 다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이제 짓다 보니까 이 로지스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리 비용이.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사당을 완공을 하고서 루이스 칸의 그 건축사 사무소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건물. 이제 그 저희가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 기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UN 그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UNDP가 있어요. United Nations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B는 아시아 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개발은행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왜 ADB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냐면 이게 생길 때쯤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ADB 그 본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뭐 그 아무래도 미국이 그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좀 들어가 있는 곳이 월드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이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이카가 코이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 전 세계에 기부하는 금액이 코이카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이카하고 코이카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자이카 건물 안에 코이카가 이제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비란 그 머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이라든가 또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행, 유러피안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협력 사업에 굉장히 또 많은 국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꼭 코이카뿐만이 아니고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남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 뭐 의협심이라든가 또 뭐 디스크 검사를 한다면 다 뭐 S형이 많이들 나오시는데 그런 것들 또 아무래도 이제 해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어, 전 세계 사람들하고 교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작년 10월에 그 나이지리아 수도가 아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자 가서 코이카 나이지리아 오피스에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나이지리아 저희 그 에이전트였는데 이분하고 같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거를 그 마켓에 가서 제가 이제 봤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제 북부, 중부, 남부를 보시면 이렇게 부족이 세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 쪽에 있는 부족이신데 이제 북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저런 스타일이 많이 계시고 또 남쪽으로 가실수록 또 이제 또 체형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게 제가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뭐 같이 중소벤처기업분들하고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 보강은 오늘 개발 협력 사업 또 국제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란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보시면 코이카뿐만이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이런 쪽의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